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4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을 만나서 2대3으로 패배했고, 리그에서는 마요르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라리가 6라운드 라요 바이카노를 만나서 고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훌리안 알바레스죠. 훌리안 알바레스가 유럽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3골을 몰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선제골, 동점골, 역전골, 중요한 순간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골을 넣었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리그에서는 1패입니다. 에스파뇰하고의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패배, 즉 공식 경기로 따진다면 2승 3무 2패입니다. 무승부가 많아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조직력, 두 번째는 수비력입니다. 하지만 파괴력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해결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려지긴 했지만, 훌리안 알바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기 전에 골을 넣은 경기는 1라운드 에스파뇰전이거든요. 즉 1라운드 에스파뇰전에 골 넣고 나서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가 돼요.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파괴력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리안 알바레스의 득점력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파괴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6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카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15분의 선제골, 80분의 동점골, 88분의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죠. 물론 이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고전한 경기예요. 라요 바이카노 같은 경우에는 차바리아의 중거리 슈팅으로 전반전을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후반전 들어서 알바로가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으면서 라이온은 2대1로 앞서 나가죠.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다시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88분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대2 승리로 끝났는데,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골을 합작한 이 두 명의 활약이 눈에 띌 정도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기록을 보면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앞섰고요. 슈팅은 20대 9, 유효 슈팅은 8대 3입니다. 즉 기록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만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좀 말씀드리자면, 빅찬스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려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개를 무산시켰어요. 즉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힘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라요 바이카노는 전체적으로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빠른 역습 또는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노렸고, 빅찬스를 3번 만들어서 이 중에 2차례나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결정력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물며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도 15분에 마르코스 요렌테의 크로스를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산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말할 필요성도 없고요. 물론 80분에 문전에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점골, 그리고 88분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 그러면서 훌리안 알바레스는 이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4-4-2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수비 시에는 5-3-2, 공격 시에는 3-5-2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하비갈라는 직선적으로 들어가면서 크로스, 오른쪽에 몰리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오히려 요렌테가 측면으로 벌려서 크로스라든가 드리블로서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이 경기는 오른쪽 라인에 몰리나와 요렌테를 이용한 공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서 왼쪽에 훌리안 알바레스가 마무리 짓는 모습까지 나온 겁니다.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건 희소식이죠. 이 경기 전에 시메오네 감독이 훌리안 알바레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선수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수가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공격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경기 끝난 다음에 시메오네 감독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활약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여하튼 이 경기 승리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바로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공식 7경기 모두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이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주말 경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력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불안한 면은 있지만요. 그럼에도 골을 기록했다는 건 희소식이에요. 특히 훌리안 알바레스가 골을 넣었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도 3회나 했어요. 골만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격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슈팅을 4차례 해서 유슈팅이 3차례, 유슈팅이 다 골입니다. 3샷 3킬이죠. 그리고 패스는 29회 시도에서 26회 성공시켰으니까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합니다. 드리블은 2번 시도해서 2번 모두 성공해서 드리블 성공률은 100%고요. 볼 경합 같은 경우에는 공중볼 경합에는 강했지만은 지상볼 경합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9차례 볼 경합에서 4차례 성공을 시켰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유럽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공식 166경기를 소화했는데 드디어 해트트릭을 기록한 겁니다. 올 시즌 기록을 좀 볼까요?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 에스파뇰전에서 골 넣고 지금 6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수 대비 득점력은 나쁘지 않다. 물론 음바페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피냐라든가 다른 선수랑 비교했을 때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내에서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는 셀로트예요. 셀로트가 교체 출전을 많이 했지만은 리그에서 20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훌리안 알바레스도 지난 시즌 리그 37경기에서 17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리그에서 제 힘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이 순간 가장 폼이 좋은 선수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할 때 빈곤한 득점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드디어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공식 경기 7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9골, 챔피언스리그 1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비아레알전, 리버풀전, 라유전이죠. 물론 리버풀전이 2대3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비아레알전이라든가 라유전에서도 2골 이상을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팀 득점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 기록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그 경기에서 XG값이 10.8인데 실제로는 9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총 슈팅을 83차례 했습니다. 리그 경기당 유효슈팅이 5.7개나 되고요. 그리고 빅찬스 미스가 무려 13개나 돼요. 19개의 빅찬스를 만들었는데 13개나 무산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라요전에서도 훌리안 알바레스도 한 차례 놓쳤고 니코도 한 차례 놓치고 아들 시메오네도 놓치고 득점 기회를 연달아 놓치는 장면이 이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힘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는 훌리안 알바레스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아요. 훌리안 알바레스가 지금 공식 경기에서 4골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2골을 기록한 요렌테입니다. 요렌테의 2골은 다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서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한 골 정도씩을 넣고 있거든요. 셀로트, 코너 갤러거, 아들 시메오네, 니코, 바리오스 이 5명은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즈만, 라스파도리, 알마다, 바에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높였지만은 아직까지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쉽다는 거죠. 물론 매경기 골을 넣고 있으면 이거 득점력 괜찮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만 왜 불안하냐면 득점계를 골로 연결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비가 불안해요. 오히려 수비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조직력과 수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무실점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해요. 비아레알전 그 한 경기에서 무실점 기록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다 실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는 믿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시메오네 감독도 라이오전에서 3백으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2골을 또 실점했잖아요.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공격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봉장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맞지만 다른 선수들도 골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공격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력. 훌리안 알바레스는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훌리안 알바레스를 도와주는 선수가 있는가? 글쎄요. 가우뚱해집니다. 그리즈만은 너무 부진해요. 그리즈만이 올 시즌 7경기 319분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라리가에서도 1160분 동안 무득점이에요. 2월 1일 마요르카전에서 골 넣은 다음에는 라리가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00골을 돌파할 줄 알았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198골에 묶여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렸을 때 그리즈만은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바이나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모았지만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경기 수가 부족하죠. 한 경기 출전했습니다. 에스파뇰전에 68분 출전했죠. 그 다음에는 근육 부상하고 급성 맹장염이 겹치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일단 벤치에 들어왔으니까요. 앞으로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셀로트 같은 경우에는 훌리안 알바레스하고 호흡이 맞지 않아요. 셀로트가 훌리안 알바레스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훌리안 알바레스가 박스 바깥쪽에서 박스 안쪽에 있는 셀로트의 득점을 도와주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로트가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공격이 무산되는, 성과가 없는 그런 모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도 박스 바깥쪽으로 겉도는 장면이 더 많아지고요. 물론 셀로트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한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당하고 이 경기에서 못 나왔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은 지난 시즌만큼의 폼은 아닌 듯 보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무려 20골 넣었잖아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35경기 출전했는데 선발이 15경기였거든요. 교체로 나와도 제 실력을 발휘했는데 셀로트가 폼을 올리지 못하면, 그러면 셀로트하고 훌리안 알바레스를 투톱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리즈만과 같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스파도리 같은 경우에도 앙헬골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훌리안 알바레스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건 맞아요. 결국은 훌리안 알바레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골로 압도해야 됩니다. 매 경기 2골 이상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비 쪽에서 언제든지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은 먼 듯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 일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가져와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해트트릭 축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경기 승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토요일 밤이죠. 마드리드 더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역시 흥분됩니다. 이 경기 같이 보시죠.